예, 영상 한번 또 찍어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노가다의 최대 단점과 최고의 채권 추심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학 때 등록금, 생활비 이런 거를 노가다로 많이 벌었고 그리고 사고 당하고 나서 또 먹고 살려고 노가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노무사 수험 기간에도 책값 같은 거 다 노가다를 하면서 그걸로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노가다 덕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노가다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이유들 뭐 거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 뭐 일이 힘들다 이런 거 말고도 노가다가 또 힘든 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최대 단점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와 관련된 영상을 찍어 보는 겁니다. 일단 옛날에는요, 그 지금 동대문 그쪽에 패션 상가 있고 최첨단 건물이 있는 그 자리에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고 그 옆에 인력 사무소들이 많았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뭐 신설동, 제기동, 제가 다니던 고대 근처에도 인력 사무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그 노가다를 소개해 주는데 노가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출퇴근 노가다, 하나는 장기 노가다. 출퇴근 노가다는 뭐냐면은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가가지고 일하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일반 직장처럼. 상대적으로 이거는 같은 노가다지만 많이 수월해요. 왜냐하면은 뭐 출근하고 나서부터 일하고 퇴근한 다음에는 본인 자유 시간이고 하니까. 진짜 힘든 거는 장기 노가다예요. 장기 노가다. 장기 노가다는 그 인력사무소 통하면 그 옛날에 건설 경기 좋을 때는 지방에 이제 보내줘요. 그래서 뭐 마산이면 마산, 군산이면 군산 이런 데 가서 특정 건설 현장 가서 석 달이면 석 달 일을 해라. 그래서 그 기간도 지켜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 장기 노가다를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장기 노가다를 가면 목돈이 이제 쥐어지고 장기 노가다가 아무래도 단기 그 출퇴근하는 노가다보다는 좀 보수가 셌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장기 노가다를 이제 가면은요. 그 건설 현장 근처에 숙소가 있는데 근처에 일단 그 숙소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뭐 여인숙, 여관 이런 데인데 다 무너져가는 건물에 들어가 보면은 곰팡이가 일단 벽에 피어 있고 심한 데는 쥐들도 진짜 왔다 갔다 해요, 방에. 그리고 바퀴벌레도 있고 화장실이라고 해도 진짜 더럽고 물은 수도꼭지 하나에서만 겨우 졸졸졸 나와요. 그리고 TV도 있긴 있는데 진짜 옛날 TV 잘 나오지도 않는 거. 근데 방도 좁아요. 근데 그렇게 좁은 방에 여러 명을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노가다 쓰는 입장에서 노가다한테 그 돈을 크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을 당연히 안 주죠. 그러니까 방이 열악한데 문제는 같이 일하는 그 노가다 동료들이 그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굉장히 더러워요. 씻지를 않아요. 일하고 오면 땀 냄새 나고 뭐 이러니까 씻는 건 기본인데 귀찮다고 그냥 누워서 자빠져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게다가 그 사람들 바로 옆에서 자야 되는데. 게다가 그 사람들이 조용히라도 지내면 괜찮은데 그렇게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깨서 또 노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나가서 안 놀아요. 나가봤자 돈 들고 하니까 방 안에서 지들끼리 잡담하고 뭐 고스톱 치고 이러는데 저는 자야 되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고스톱 치다가 자기네들끼리 뭐 라면 내기하고 이러다가 라면을 사갖고 오면은 그 사람들도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는 사람 것도 웬만하면 사와요. 그리고 자는 사람을 깨워요. 이거 먹고 자라고. 저는 라면 하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는 게 중요한데 그걸 또 일어나서 안 먹으면 되게 섭섭해하고 화를 내요. 나중에는. 자기의 성의를 무시했다고. 그럼 또 자다 깨서 맛대가리도 없는 김치도 없는데 컵라면을 먹고 또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울 때 있잖아요. 더울 때는 선풍기 겨우 하나예요. 그리고 추울 때도 워낙에 여인숙이 후지니까 찬바람이 막 칼바람이 들어와요 막. 저 같은 경우에 그 장기 노가다 뛰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교도소는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물론 저는 교도소 갔다 온 적은 없는데 뭐 기소유예도 없어요. 저는 깨끗한데 그 여인숙에서 여러 명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교도소는
그런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그나마 여인숙은 정 답답하면 중간에 나 혼자 나와서 밥이라도 한 끼 사 먹고 들어갈 수 있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데 교도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인숙에 있으면서 저는 절대 징역은 살면 안 되겠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그리고 또 이제 장기 노가다의 나쁜 점이 같이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건설 현장 갈 때 본인 벤치,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정도는 본인이 구비를 해갖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본인 공구, 본인 장비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스웨덴제를 일부러 어디더라? 그 저기 동대문 시장인가에서 굉장히 좋은 걸 사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노가다 일을 했는데 그걸 도둑질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도둑질하면 티가 나니까 싸구려 오래된 자기 국산 한국 공구랑 바꿔치기를 하더라고요. 제 스웨덴제 공구를. 나중에 제가 알고 돌려달라 그러면은 뭔 소리 하는 거냐 오히려 승질내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손버릇이 나빠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어떤 전기기사 보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기기사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전기는 다 담당해요. 근데 그때 그 제가 담당하던 건물이 꽤 큰 건물이었는데 전기 공사를 하고 나머지 이제 공사가 또 들어가니까 뼈대만 있어요. 뼈대가 있으니까 위험하죠. 이제 위로 올라갈 때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하는 게 위험한데 그 아저씨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고소공포증. 그래가지고 2층 이상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3층부터는 저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뭐 선을 이어야 되는데 그 아저씨가 밑에서 불러는 줘요. 3번, 4번 이어라. 그러면은 간신히 3번, 4번을 찾아서 제가 잇는 거예요, 이제. 선을 잇는 거예요. 근데 그게 5층, 6층 가면은요, 진짜 무서워요. 뼈대만 있는데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은 되게 무서워요. 안전장치도 없으면은. 근데 저는 그거 다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게 그 아저씨가 고소공포증뿐만 아니라 생맹이었어요, 생맹. 또 어떻게 전기기사 자격증을 땄는지 모르겠는데 생맹이라서 색깔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저한테만 일 시키니까 본인이 가오가 안 산다고 생각했는지 가끔 본인이 직접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색깔 구분을 못하니까 예컨대 파란색, 빨간색을 이어야 되는데 파란색, 노란색을 입고 있는 경우가 그 연결하는 경우를 제가 왕왕 많이 봤어요. 생맹이라서. 그래서 제가 아저씨 이거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쳐주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아마 우리나라 전기 공사 많이 담당했었으면 그 아저씨가 담당했던 그 건설 현장 그 빌딩에서는 불이 나도 벌써 났어야 되는데 왜 불났다는 얘기가 별로 없는지 저는 가끔 그것 때문에 좀 궁금해요.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 노가다를 뛰다 보면 사람들이 연을 맺자고 그래요. 자기 따라다니면 뭐 큰 돈 벌게 해준다. 어쩌고 저쩌고 뭐 자기가 좋은데 일자리 소개해준다. 99.999%는 사기꾼이에요. 99.999%는. 결국은 돈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 봐야 심한 경우에는 저기 무슨 이상한 새우잡이 어선에 팔아먹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혹시 장기 노가다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가는 걸로 아는데 지방에 이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3D 업에 특히나 사람들이 없어서 가는 걸로 아는데 누가 뭐 일자리 소개해준다 그러면은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저는 이래서 장기 노가다는 요즘은 안 가죠. 노무사가 됐으니까. 근데 요즘도 가끔 꿈을 꿔요. 그때 그 장기 노가다 때 냄새나는 그 방에서 곰팡이 핀 벽을 보고 누워서 여기서 내가 자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제 인생을 한탄할 때 그 시절이 꿈에 떠올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였는지도 몰라요. 저를 버티게 해준 소중한 추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악몽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추진법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렇게 장기 노가다를 하는데 그 소개해준 인력사무소 사람들이 소장들이 가끔 돈을 떼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한두 푼, 뭐 10만 원, 20만 원이면 그냥 그냥 X 밟았다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겠는데 장기 노가다는 액수가 크잖아요. 2달, 석 달 일을 하니까. 그럼 몇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거 안 주면 진짜 열 나죠. 그래서 막 칼부림 나고 그랬는데 저도 한번 그렇게 아는 소장이 저를 소개해준 소장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록. 또 진짜 열이 받았는데 저 말고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그 소장 통해서 장기 노가다 간 사람들이 돈을 그 사람이 다 안 줬어요. 근데 들리는 말로는 돈은 있대요. 그 사람이. 소장이 돈이 많아서 그 옛날에 제일 좋은 차였던 그랜저 타고 다녔어요. 옛날에. 수입차가 우리나라 이제 활성화되기 전에.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 돈 못 받은 사람한테서 저보고 돈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아무래도 쪽수가 많으면 좀 유리하니까요. 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아저씨들이 한 5명인가 있었고 제가 옆에 있었는데 소장한테 얘기를 해도 지금 돈이 없다고. 다음 달에 돈 들어오면 준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연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저쪽 사무실 구석에 보니까 금고가 있는데 분명히 저 안에 돈이 들어있을 게 뻔해요. 왜냐하면 그 소장이 현찰 많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같이 갔던 아저씨 중에 그 제일 나이 많은 아저씨가 진짜 못 주겠냐고 물어보니까 소장이 그래 못 준다 그랬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저 빼고 이제 나머지 같이 간 사람들은 다 친했거든요. 야 바지 내려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지를 확 내려요. 속옷까지 내려요. 팬티까지. 그러더니 야 싸라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보니까 그 자리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똥을 싸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그게 채권 추심법이에요. 나중에 알았는데 요즘도 가끔 진짜 독한 사채업자들은 그 방법을 써먹는데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무실에서 5명이나 되는 남자가 아랫돌이 다 내리고 똥을 싸니까 그게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그게 참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미치려고 그러고 소장 얼굴빛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도한 남자가 당신 지금 돈 안 주면 우리 매일 와서 이 짓 할 거라고. 물론 법적으로야 그게 뭐 업무 방해되고 뭐 그것 때문에 사무실 바닥이 손상되면 뭐 재물 손괴가 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법은 사후의 문제고 돈 못 받은 인부들이 와서 맨날 똥 싸고 다닌다. 저 사무실은. 그러면 인부들이 거기를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이 당연히 거기에는 오질 않으니까 소장도 돈을 못 번다고요. 소장이 얼굴빛이 파랗게 질리다 못하더니 금고로 가가지고 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더니 돈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돈 다 꺼내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못 받은 액수 다 세서 줬어요. 그러더니만은 절대 다시는 오지 말라고 여기. 그래서 저도 그날 돈을 받았는데 그냥 이거는 재미로 들으세요. 채권 추심하는 방법들 중에 똥 싸는 것도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 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얘기하는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살아왔고 또 어쨌든 근데 그날 저는 똥 안 썼어요. 참고로 저는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또 어쨌든 이것도 제 소중한 인생의 한 부분이라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하루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